네, 이봉규 TV가 다양하게 하는 차원에서 경제 분석, 특히 이제 중권 종목 분석을 하는 전문가를 모시는데요. 오늘도 여국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영풍 정밀에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추천을 예. 한일 단조 네네. 방산 특수를 예.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도 이제 두 번째 그걸 넘어가. 예, 한일 단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한일 단조에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죠. 이제 북한 그동안 알려진 거는 이 북한군들이 뭐 어린 병사들이다라는 그런 미확인 보도에서 어제 나온 그 보도는 이 북한군 최정예 특수부대 이 폭풍군단 11군단이 파견되었다. 그래 크루스코에 5,000명 정도가 직결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역시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이 정말 이 북한 김정은이 이 우크라이나에 이 최정예 북한의 최정예 군단을 이 파견했다는 것은 정말 이 한반도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에는 필연적으로 그냥 대해오리가 물론 전면전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국지전은 필연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충격에 미리 이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이 우리가 이 지금 한일 단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왜 이 지금 시점에서 한일 단조를 이 엄청난 종목을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북한이 이제 뉴스에서 어제 나온 대로 정규군 그 최정예 특수부대 폭풍 군단을 파견한 이유는 일각에서 지금 우리가 공중파에서도 보도가 되고 또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파견이냐 용병이냐 이런 문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군 군사 한 명당 뭐 월 2,000원이 하고 또 목숨값을 얼마 받으면 그 김정은이 주문이 들어가겠다라는 공중파 보도들도 많고 한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딱 잘라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과거 우리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을 배웠지 않습니까? 북한은 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우리나라와의 남북 격차 때문에 도저히 재래식 무기로는 우리를 경제적인 상황에서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을 느끼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교 우위에 있는 핵에 대해서 거의 올인하다시피 한 겁니다. 거의 핵에 대해서 올인을 했는데 그들이 이 핵에 올인하면서 지금 핵무기가 완성이 됐고 핵미사일도 가지고 미사일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다만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북한이 그들이 올인한 최종의 목표가 핵미사일인데 이 핵미사일의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미국을 그걸 가지고 위협을 할 수가 있어야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미국을 위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핵미사일을 만들면서 이 대기권을 재진입하는 기술 7,000도의 고열을 견뎌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탄두부위가. 자, 그것을 아직까지는 완성하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핵미사일을 완성을 해도 그것을 정밀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로 날려서 워싱턴 뭐 뉴욕 이렇게 정밀 타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 유도하는 것이 바로 이 군사위성입니다. 군사위성 같은 경우 일반 GPS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도 그것을 퍼치를 완전히 끼워야만 핵미사일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이 군사위성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쏘아 올렸죠. 쏘아 올렸지만은 그것은 아직까지 원시 걸음마 단계의 위성인 거고 아직까지 그 핵미사일을 정밀하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는 한참 못 미쳤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이 가장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지금 공격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2년 넘게 장기화되는 전쟁 속에서 잘못하면 여기서 푸틴이 실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공무원 입장 아니겠습니까? 병력도 부족하고 이 기회를 잘 잡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으로 따지면 거의 부도 직전에 공고한 기업에 몰린 기업은 자금 지원을 한다면 얼마든지 이자율을 높이서라도 자금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딱 그걸 노린 거죠. 북한으로서는 딱 이 기회에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한 곳에 자기들이 최정예 병사를 동원해주고 대신에 그 대가로 자기들이 올인하고 있는 핵미사일을 완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단순히 그 용병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김정은이가 우리가 아무리 그 폭군이고 독재자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들 국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국민들을 보듬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쇼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 김정은이가 그 북한 그 병사들을 그것도 최정예 부대를 내보내가지고 자기 개인 호주머니 착복하겠다. 그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들이 완성하고 하자 하는 그 마지막 퍼치를 끼우기 위해서 첫째는 파괴한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바로 이 푸틴도 얼마 전에 밝혔지만 러시아하고의 우리 한미 동맹에 준하는 그런 상호 방위 조약의 실행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서로가 이게 이 상대로부터 적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자기들이 서로 상호 자동 개입 우리 한미처럼 그렇게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그거는 정말 이 핵무기를 얻는 것에 버금가는 굉장한 무기를 얻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늘상 주장하는 허언이 있지 않습니까? 미제의 침략, 미국의 침략이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하고 자동 방위 조약을 완전히 실행 가동시키면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그들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또 한 가지 효과는 뭐냐면은 대남 그 우위권을 점령할 수 있다고 그들은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국지적인 도발을 포함해서 여러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러시아가 북한에 자동 개입하는 조항이 실행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어떤 대응 전략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그것은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 두 가지 핵미사일의 완성과 러시아와의 자동 방위 실행 조약 그것은 푸틴도 얼마 전에 밝힌 것처럼 그 부분을 노리고 지금 공공한 입장에 있는 러시아에다가 최정예 부대를 파견을 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 주식에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자 이렇게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이 군대에 대해서 정말 올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고요. 자, 우리 윤석열 정부도 이미 북한의 이러한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그것을 무슨 수를 써서도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막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살상용 무기까지 나중에 방어용 무기를 넣으면 살상용 무기까지 공급을 하겠다 하고 지금 벌써 어제 뉴스 나온 것처럼 우리 안기부하고 군 정보 당국의 요인들을 파견해서 지금 거기에는 그 뉴스 나온 대로 심리 전문가, 대북 심리 전문가까지 파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탈북 기순을 돕는다는 거죠. 북한 병사들에 대해서, 포로들에 대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 투항도 유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 되면은 우리가 뭐 흔히 이거는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 현대전은 꼭 무기로만 싸우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심리, 정보전이 다 포함되는 건데 그래 되면은 벌써 이거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써 해외에서 벌써 이미 남북한이 군사 대결이 펼쳐진 겁니다. 펼쳐진 거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폭풍 최정예 군단을 파견을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공격용 무기를 공급을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격용 무기는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되어 있는 그 사실도 지금 알려드릴 텐데요. 자기들로서는 대한민국의 첨단 무기로 공격을 받게 되면 과거에야 60년대 70년대야 일당 백이닥 하고 자기들이 헛소리를 소위 속된 말로 떠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첨단 무기 한 방에 우리나라 천무 한 방이면 축구장 6개 면적이 자탄을 쓸 경우 초토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폭풍 군단이 아니라 걔네들이 지금 무기를 가지고 갈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북한 지금 70년대 80년대 그런 무기들 들고 가봐야 의미도 없는 거거든요. 한 방에 그들의 실체가 벗겨질 거라 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무기에 의해서 그들은 정말 이 참교육을 대학살에 어쩌면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심리전을 통해서 대량의 탈북 사태나 이 귀환 사태가 오면은 북한 체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이로서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윤석열 정부한테 야 파견하지 마, 무기 보내지 마라, 파견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들도 마지막에 이 퍼즐을 끼우기 위해서는 파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상태다. 따라서 그렇게 봤을 때 김정은이로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뭐냐? 결국은 이 대남 국지적인 도발을 할 수밖에는 그건 필연 수순이다. 왜냐하면은 이 두 사태는 맞물려서 치킨 게임인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국지전 도발인 거거든요. 자, 국지전 도발을 하면서 남한의 이런 여론을 조성을 할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무기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를 이 민주당을 통해서 아주 여론을 조성하겠죠. 자, 너희들이 우크라이나에 이런 무기와 이런 인력을 파견했기 때문에 이런 안보 불안이 한반도에서 조성된 것이고 이것은 모두 너희들이 책임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안 보낸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이런 쪽에 해서 민주당의 어떤 여론 조성을 앞장세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의원이 한반도에 전운을 초래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발언을 한 것처럼 벌써 민주당이 나서서 두 손 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두 발까지 들고 반대 여론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 한반도에서의 국지전은 거의 한반도
그 전면전까지는 몰라도 국지전은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미리 판단을 하고 본다면 일반적인 이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회오리가 몰아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빨리빨리 웬만한 종목들은 특별하게 자신이 정말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것이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웬만한 종목들은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지금 모든 시선은 결국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안 돌아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반 우리 국민들도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전면전은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국지전으로 끝인다고 보이더라도 그것은 주식시장이 엄청난 회오리가 몰고 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수급들이 전부 다 방산주로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문제가 벌써 신미단 파견하고 뭐 무기 공급하고 할 때 벌써 엄청난 수급이 방산주로 올리는데 방산주에서 왜 이제 한미전단이 단조냐? 예, 한미단조를 제가 거의 유일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이 종목은 과거에는 방산주가 다 올랐지만 유일한 종목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은 이제 팩트인데 여러분들도 다 그 시청자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이 155mm 포탄이 지금 분기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우크라전에는 270만 원 정도 했다고 그래요. 포탄 한 발이. 근데 지금 우크라전이 발발되니까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의해서 이 가격이 24년도 연초 대비 가격이 1,170만 원, 4배 이상이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4배 이상이 폭등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 이 1,140만 곱하기 10만을 하게 되면요. 1조 1,0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1조 1,000억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빡빡빡 긁어서 최대로 155mm 포탄을 공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한 달간의 매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우크라 전장에서는 월 20만 발 정도의 그 155mm 포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20만 발이 필요한데 유럽을 전체 국가를 다 묶어서 월 생산량이 한 5만 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도 한 5만 발 되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6.25 사례 때문에 6.25의 남침을 기갑부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병전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포병전력에 대해서는 세계 탑인 거거든요.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포탄 생산에 있어서는 전 세계 최고라고 봐야 됩니다. 155mm 포탄에 있어서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는 그렇지는 않지만 최대로 지금 풍산이 증설을 하고 최대로 지금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한다면 한 10만 발까지 가까이 생산을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한 발당 1,140만 원 하는 이 155mm 포탄이 월간 10만 발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금액이 1조 1,000억이 나온다는 사실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은 월 매출이 4배 이상 뛴다는 것도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거고 그런 기업이 있다면 주가는 폭등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빵 같은 거 이런 거에서 본다면 뭐 밀가루 원자재 값이 오르고 우유 값이 오르고 설탕 값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마진폭이 크게 상승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값이 오른 게 아니라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의해서 가격 자체가 확 폭등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매출 4배가 아니고 거의 영업이익이 4배가 오르는 정말 어마어마한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 근데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우리가 155mm 포탄을 마음대로 공급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북한 사태를 무조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북한군을 괴멸시키고 와해시키려면은 그래서 러시아와 협력을 방어를 하려면 그건 정말 우리 국가의 생존과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탄이 공급이 되면 빗장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회의 창이 열린다. 자, 여기서 지금 현재 155mm 포탄은 풍산화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한일 단조는 무슨 이유로 지금 이 155mm 포탄에 연결을 시키는 거냐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주식을 1+1 은 2라고만 보는 그런 단편적으로만 보는 시각인데 그렇게 봐서는 주식은 되질 않는다. 그건 뭐냐면요. 155mm 포탄이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155mm 포탄을 언급한 거고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뭐 155mm 포탄만 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사일도 쏘고 소총도 쏘고 박격포탄도 쏘는데 한일단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잠깐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사안이지만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천무를 비롯해서 해군, 신군 거기다가 뭐 박격포탄 그다 155mm 포탄을 생산하는데 이것은 지금 공급하는 155mm 포탄과는 조금 종류가 다른 겁니다. 구경은 155mm가 똑같은 건데 그거는 종류가 조금 내용물이 좀 다른 걸 공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다른 무기들 역시 엄청나게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서 한일단조가 당연히 이 포탄 관련해서도 엄청난 그 수혜를 받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 보면은 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엄청난 마진이 생긴 마스크인데도 불구하고 그 간단한 마스크 하나조차도 증설할 수 있는 공장을 많이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한정적으로
종식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은 그 생산 시설 공장들 추가 증설을 많이 해놓으면 그걸 유유 설비를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증설을 못한 거거든요. 이번 사태도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풍산이 비록 만들고는 있지만 그것은 그동안 국내용으로만 만들 때만 국내에 그동안 우리가 이 포탄을 수출하거나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용으로 할 때만 풍산이 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빗장이 풀려서 155mm 포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나가기 시작 엄청난 물량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증설을 해도 10만 발을 못 만들어내는 판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155mm 포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내용물은 틀린데 그 내용물은 어차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화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하는 거니까 그것만 바깥 끼우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규격이 155mm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은 아까 1+1로만 보고 2를 답이라 보면 안 된다고 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풍산이 만드는데 무슨 관계냐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주식이라는 것은 꿈과 기대를 먹고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155mm 포탄을 지금 생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가격들도 엄청 올랐는데 박격 포탄, 항공 포탄 다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일 난조에서 이거 정말 기회의 창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정말 또 보셔야 되는 이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보셔야 되는데 이 본질은 대통령실도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도 밝혔지만 바로 155mm 포탄과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거든요. 그러면 155mm 포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방어용 무기는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단적으로 딱 집으면 바로 천궁이거든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패트리엇입니다. 패트리엇인데 이 천궁에 바로 직접적으로 이 단체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한인단조 한 업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155mm 포탄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업체, 그 다음에 방어용 무기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 마지막으로 이 공격용 무기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격용 무기에는 뭐 K2 흑표 전차나 K9 자주포, 그 다음에 다연장 로켓, 천무, 뭐 미사일, 현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현무 같은 미사일은 뭐 공격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보낼 수 없는 건 너무나 이제 상식적인 부분이 되겠고, 자 그런데 K2-9과 K2 전차와 K9 같은 경우는 공급할 수가 없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명품 무기인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폴란드에 1차, 2차 분을 통해서 엄청난 무기를 공급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생산도 되기 전에 우리가 폴란드를 1차 분을 그 몇십 대를 먼저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우리 보유 생산도 하기 전에 우리 보유 물량을 그쪽으로 폴란드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벌써 재고 바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걸 보낸 거거든요. 그럼 우리 것도 충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폴란드에도 엄청난 무기를 보내야 되는데 이 K2와 이 K9 같은 경우에는 벌써 뭐 핀란드 포함해서 유럽하고 뭐 중동, 사우디 뭐 이런 이집트 이런 여러 나라들이 많이 지금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 천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실전에서 무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이번이 첫 기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첫 기회에 도래됐을 때 우리가 과거 해외여행 때도 그렇지만은 그 해외여행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 자유화되지 못했을 때는 한번 나가면 물품을 싹쓸이해서 사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해외여행 나가도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일반화돼서 그런데 우리도 이번에 처음에 이 실전에서 이 무기를 선보일 때 K2나 K9 같은 이 무기는 명품이긴 하지만 그렇게 상대방을 전쟁을 게임을 바꿀 수 있는 만큼의 압도적인 무기는 아닌 거거든요. 대전차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다른 나라도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천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천무가 뭐냐면 바로 폴란드가 가장 목매달아 했던 무기 1번이 그 미국의 패트리엇이고 그거는 우리나라의 천궁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이마스 아니겠습니까? 다연장 로켓. 그것이 바로 이 우리나라의 천무거든요.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무를 통해서 완전히 게임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를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천무가 작용을 한다면 우리 K방산이 완전히 집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공급하기도 부족하고 미약한 그런 K2나 K9보다는 천무가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바로 이 공격용 무기 천무에 있어서 탄체를 생산하고 있는 이 업체가 바로 한일단조다. 그래서 종합해서 결론을 본다면 바로 한일단조가 이 155mm 포탄, 그 다음에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 이 모두에 연결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다. 그렇다면은 이 사태가 지금 국지전까지 예상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수급은 전부 다 방산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군계 일학의 유일한 종목이 한일단조다. 그런데 그럼 그런 주가가 지금 오늘 조금 내리고 있거든요. 와, 왜 내리고 있느냐? 자,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난 한 주 우리 이 이봉규 TV에서 추천드린 이 한일단조가 주식시장 3,000개 넘는 종목 중에서 상승률 랭킹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언론 보도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제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지난 금요일 날 그 장 마치고 이 전환사채 136만 주 물량이 출회되는 것이 공세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투자 경고가 이 지정이 됐거든요. 그 두 가지 사유로 아침에 살짝 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방송 시간상 다 그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혹시 말씀드릴 수 있고 아마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환사채 이 물량은 전혀 의미가 없는 물량입니다. 전혀 이 전환사채 가지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155mm 포탄이 이 공급이 결정됐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 주식시장은 저번에 영풍정밀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나와 있는 사실만에 대해서만 반응을 할 뿐이지 미리 내다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뻔하게 공매가 올리는 것은 너무 치정된 뻔한 사실인데도 그걸 못 보고 있고 현재에만 반응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엄청난 한반도 안보 폭풍이 단편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몰아칠 건데 이거를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격용 무기라든지 포탄 공급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검토하는 걸로까지만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지 이것이 검토가 실제 이 155mm 포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면 그때는 또 한일 단조 난리가 날 겁니다. 분명히 그때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것을 투자라는 것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공급된 것이 결정됐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말씀 드릴 텐데요. 아마 이것을 판단을 하시면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예, 엄청난 투자에 도움이 될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움직임을 보고 방어용 무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대형 수위를 봐가면서 이 공격용 무기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미 북한 군들은 그 전에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고 여러 정보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특수전 부대들이 그걸로 이동한 거는 기정사실인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봐가면서 하겠다는 것은 특수전 병력이 이제 들어가니까 우리는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것을 명분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답은 소위 말해서 답정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사실은 155mm 포탄이 공급될 것은 확실한 것이 결정된 사실이 뭐냐면요. 풍산이 155mm 포탄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것이 국내용으로만 한다면 그동안 이 생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거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금 풍산이 155mm 포탄을 생산을 위해서 이 3,500억을 투자해서 금년에 시설을 증설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155mm 포탄 생산을 위해서 3,500억을 투자해서 증설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155mm 포탄을 우리 국내 수용을 플러스해서 나갈 것이 있기 때문에 증설을 돈을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것만 보면 벌써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게 용도가 어디에 있다는 걸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그나마 3,500억 투자도 풀로 투자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이 종식되거나 끝나고 났을 때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한일 단조가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식 투자라는 것은 미리 보고 시장이라는 것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전환사채 조금 물량 나왔다. 투자 경고 뭐다. 이런 거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흔히들 보지 못하는 곳에서 정말 그동안 방산주 같은 경우는 안보 불안에 의해서 단편 반짝 끝났지 않습니까? 이 사태는 그것이 아니다. 국지전까지 이어지는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보 불안 감정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대한민국과 북한은 전면전은 갈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전력을 본다면 정말 서로가 붙으면 승자가 패자도 없을 정도로 참혹한 이 전쟁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전면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데 그거는 안보불감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하는 나라들 지금 중동이든지 우크라이나든지 당장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럼 자기들이 파국을 맞을 줄을 몰라서 그럼 전쟁을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전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한 발이 튀어나갈 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것이 필연이라 본다면 국지전이 결국은 전면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단계단계로 나아가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 폭풍이 몰아칠 것, 이 충격에 대비하셔야 된다. 대비하셔야 되는 것은 오로지 제가 볼 때는 방산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리 됩니다. 방산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 핵심에는 모든 거에 다 관련되어 있는 이 한일 단조 시총도 작지 않습니까? 이 종목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숨가쁘게 설명하시는데 영풍정밀을 이봉규 TV에서 추천해서 마지막에 이제 종결될 때까지 이 수익이 얼마나죠? 지금 현재 영풍정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풍정밀 같은 경우 우리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21,000원에 추천해서 34,000원에 한번 매도를 하고 재매수해서 35,000원에 해뒀기 때문에 한 61% 정도 수익률을 61%. 거두었고요. 근데 이봉규 TV 보시는 분들은 회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 가입한 분들은 빼고요. 이 방송에서 추천해서 완결될 때까지는 25,000원에 추천을 드려가지고 35,000원에 전부 다 공매 처리를 하셨을 거니까 약 한 30% 내지는 31, 2% 정도 그 정도 수익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송에 시차가 있어가지고 매도할 때에 제가 앞에서 영풍정밀도 마찬가지로 추천할 때도 바로 추천을 드리지 못하고 매도할 때도 바로 매도를 하지 못하는 방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 단조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회원님들 투자자들 계신다면
하면은 이 매도 사인 하나만 받는 것만 하더라도 그 월 회비 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고 남을 것이다. 월 회비가 5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커버하고 남을 거기 때문에 또 실시간으로 이런 분석을 계속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일주일 정보를 받다가 문자로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보를 받다가 난 탈퇴하겠다 그러면은 뭐 나머지 일주일 3주 거는 돌려받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그 불법 리딩방들이 한 90%입니다. 막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연회비 내라 하고 또 상견 회비 내라 해서 받으면 돌려주지도 안 하고 탈퇴하면 또 위약금 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전식 업체이고 그리고 월 회비만 받지 연회비도 받지 않습니다. 그건 자신감의 표현인 거고요. 그다음에 탈퇴할 때는 어떠한 위약금도 없이 바로 남은 일수도 한 달 회비 중에서도 남은 일수도 즉시 당일 중으로 다 환불을 해드리고 있다. 그러니 큰 부담이 없으시니까요. 밑에 요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로 가입하시고 문자로 입금자 성명 보내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하여튼 주식이라는 건 이제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미래 예측에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전문가지만 판단은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귀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여국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